앞서 강남우 교수님이 설명한 설계 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AI 기반의 접근 방법에서 오토데스크 제너러티브 디자인이란 기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 제가 오늘 발표를 맡았습니다. 오토데스크 프로덕트 스페셜리스트 김지훈 과장입니다. 제조 현장에는 기존의 방법을 대체하는 다양한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엔지니어링, 그리고 제조를 연결되는 모든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BS 자체를 혁신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션에서 이야기 드리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설계 기술이 바로 그러한 기술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35년 동안 CAD 산업 전반에 걸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들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기존 도면에서 디지털화가 되었다는 거죠. 오토데스크는 오토캐드를 기반으로 해서 기존 도면에서 디지털화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D에서 3D로 넘어가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생겨났습니다. 기존에 하지 못했던 다른 부품과 간섭이라는 부분, 그리고 해석, 이러한 부분들이 가능해졌죠. 그리고 제너러티브 디자인에서는 이제 예측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엔지니어링과 제조 중심의 설계 탐색을 통해서 다양한 결과를 탐색을 하고 그 안에서 가장 적합한 기술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자들은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되는 시장, 그리고 엔지니어링 전문성 증가, 그리고 제조 방식이 반영되지 못한 설계, 그리고 성능과 비용의 적절한 균형 유지, 이 모든 것들이 시장 진입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현재 제품 개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컨셉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중간 단계에서 여러 가지 제조 방식, 제조 생산성, 그리고 다양한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결국에 나오는 데이터는 하나 아니면 2개 정도로 나오게 되죠. 처음 생각한 모든 조건을 반영한 최적의 설계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나요? 오토데스크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디자인 대안들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클라우드 컴퓨팅과 인공지능 설계 기술을 활용해서 오토데스크 제너러티브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제품 개발 프로세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비용과 최종 제품의 성능을 균형 있게 만들어내는 게 목표로 하고 있죠. 그 제너러티브 디자인은 초기에 다양한 생산성을 향상을 위한 초기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 고정으로 만들어져야 되는지, 아니면 다양한 소재는 어떻게 사용할지, 그리고 다양한 제조 방식들은 어떻게 반영이 될지 미리 검증을 하고 인공지능이 다양한 아웃풋을 이것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팀원들이 모여서 가장 적합한 결과물을 선택을 하고 여러분들이 시장 출시를 위해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단계보다 훨씬 짧은 리드 타임이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이 더 많은 대안을 만들고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너러티브 디자인에 대해서 짧은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Generative design allows you to explore product solutions based on your manufacturing and performance needs. While the traditional process can lead to endless iterations, feedback cycles, and restarts, generative design gives you hundreds of viable, CAD-ready design solutions to choose from at the start, amplifying your team's ability to innovate and get to market faster. It enhances human talent with technology by uniting designers with machine learning tools and cloud computing power. It's a whole new way to solve problems. Design exponentially. 왜 제너러티브 디자인을 사용을 할까요? 엔지니어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측 가능한 비용. 제조를 고려한 설계를 통해서 빠른 생산성 검토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더 많은 설계안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CAD 엔진 문제 정의를 통해서 CAD 모델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생성된 형상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옵션을 수정을 하면
재검토 및 반복 가능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다양한 아웃풋을 새롭게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성능 및 개선이 가능합니다. 경량화 및 다양한 소재 검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소재를 적용한 디자인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제너러티브 디자인은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용 기계, 대형 중장비, 그리고 첨단 장비. 이런 분야에서 제너러티브 디자인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너러티브 디자인은 다양한 제조 방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를 고려한 설계 결과를 CAD 데이터로 제공하기 때문에 제조를 고려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너러티브 디자인은 어댑티브 매니팩처링, 적층 제조뿐만 아니라 다이캐스팅, 그리고 절삭 가공에 필요한 3축, 5축 가공, 2.5축 밀링, 그리고 2D 커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조 방식이 부여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제너러티브 디자인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너러티브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모델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너러티브 디자인 워크스페이스로 넘어와서 프리저브 지오메트리를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구속되는 부분들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하중을 넣을지 선택을 한 다음에 세어티 팩터나 스티프니스로 어떤 결과물까지 도달하게 만들 것인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결과물들을 만들 때 어떠한 제조 방식을 사용할지를 옵션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옵션을 선택할 때 그 옵션에 맞는 다양한 조건값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너러티브 디자인을 걸게 되면 클라우드에 올라가서 해석이 수행되게 됩니다. 제너러티브 디자인은 다양한 아웃풋을 만들기 때문에 차트 형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차트에서 결과값을 변경을 하면 여러분들은 차트에서 다양한 아웃풋을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제조 방식을 선택을 했을 때 그 제조 방식이 얼마의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지 이 비용에 대한 예측 그래프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를 통해서 결과물들을 확인을 하고 그 결과물을 CAD 데이터로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CAD 데이터로 내보내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형상을 조금 더 수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퓨전 360에서 수정을 하고 그 데이터를 캠으로 연결해서 바로 가공과 함께 연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는 보다 더 섬세하게 만들어지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비즈니스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품 성능 개선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설계 대안들을 탐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제품 비용을 절감을 해서 원자재를 감소를 하고 다양한 제조 방식을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로 프로세스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너러티브 디자인이 활용되게 됩니다. 실제로 다양한 사례들이 오토데스크와 함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전기 컨셉트카를 만들면서 중량을 18% 감소시키고 다양한 설계 대안들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피터스 같은 경우에는 산업 장비 제조를 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에서는 크랭크 쿨러를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브라켓의 중량을 60% 이상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사 JPL 같은 경우에 행성 탐사선을 만들 때 다양한 설계 옵션들을 만들고 행성 탐사선의 무게를 35% 이상 감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제너러티브 디자인은 적용 사례를 4가지 케이스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부품 통합. 제너럴 모터스는 시트 벨트 브라켓을 8개의 부품을 하나로 통합시키면서 40% 경량화시키고 20% 더 단단한 부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적용 사례 두 번째는 성능 향상과 경량화입니다.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는 탐사선을 만들 때 다양한 제조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량화를 유지를 하면서도 다양한 옵션들을 통해서 탐사선에 대한 성능 향상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적용 사례 세 번째는 제조 가능성을 확대하는 겁니다. 기존의 절삭 가공으로 보통 제품을 만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조 방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MJK에서는 적층 제조, 절삭 가공, 다양한 제조 방식을 통해서 부품의 디자인과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로 만들어진 사진이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적용 사례 네 번째는 기존 제조 방식에 응용하는 부분입니다. 클라우드 피터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제조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크랭크를 제너티브 디자인으로 디자인하여 역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D 커팅을 통해서 용접을 하는 방식으로 제너티브 디자인을 기존 제조 방식에 응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기존 형태보다 약 60% 이상의 중량 감소를 이뤄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인공지능 설계 기술을 활용한 제너티브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토데스크의 기술이 많은 직업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제너티브 디자인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 제너티브 디자인을 결합할 때 얼마나 더 나아갈 수 있는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너티브 디자인 워크샵은 매달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사에서 제너티브 디자인 워크샵이 필요할 경우 저희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너티브 디자인 세션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